미수 선생님의 예술 세계와 각지에서 현창되고 있는 미수 선생님에 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수 선생님의 가계와 생애 중에서 수학하는 부분, 두 번째 관직에 관한 부분 질문했었고, 오늘은 이제 예송에 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남의 족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목이 허적을 탄핵한 이유는 아까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시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허적이 말하자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태를 이제 탄핵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기 당파를 따로 형성하고 왕권을 능멸하고 그리고 함부로 국가의 그 재물을 갖다 썼다고 하는 것이 이제 탄핵 사유였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허적의 아들인 서자 허견이 영모에 관련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처형당하는데 숙종 6년 4월 12일 주인 허견을 군기 시합해서 능지처사하고 복선군 이남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능지처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능지처참 어떻게 죽은 능지처참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좀 사회가 좀 잔인한데 능지라는 말은 능은 이렇게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천천히 올라갈 능이라고 그러고 지는 천천히 지각할 때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 천천히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점을 다시 띄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하는 것인데 영모를 저지른 죄인에게 주로 하는 벌이었습니다. 능지처참, 능지처사. 그 다음에는 그 팔다리를 잘라서 전국에다 이제 도리돌림을 하죠. 머리와 두 팔 두 다리를 자르면 시체가 몇 동강이 나요? 6동강에서 육시라고 합니다. 육시. 한국 사람 육시 참 싫어해서 6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6월 하지 않고 6월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었는데 허견이 능지처사를 당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금사내기를 그 아버지 주인 허적도 죄를 물어서 사사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사사는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이죠. 이제 사사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좌회적 이번에 그 허적이 쫓겨나면서 남인이 다시 정신왕국 남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집권한 남인들은 바로 보복을 미수 선생에게 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허목을 삭탈했는데 삭탈이 뭐예요? 갖고 있던 모든 관직을 다 뺏어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경력 자체를 취소해버린 거죠. 삭탈했는데 허목의 죄는 삭탈에만 그치지 말 것이 아닙니다. 효종의 정치가 물러나했던 말을 어찌 신을 감히 말할 것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를 이제 이 죄를 진짜 어떻게 대신을 이해하겠습니까라고 이제 허목을 죽이도록 이제 상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되기 전에 문외 출송, 문외 출송은 문은 이때 도성 4대문을 말합니다. 성문 바깥으로 하늘에서 쫓아가는 걸 문외 출송이라고 하는데 문외 출송한 뒤에는 허목이 죽었는데 나는 88세였다라고 숙종실록 8년 4월 27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삭탈을 그칠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본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삭탈만 유지가 되었다가 1688년에 관적이 회복되고 다시 명예롭게 다시 장례를 치러주어라. 그래서 승지 보내서 치지하고 그 다음에 1691년에 그의 신의를 봉헌하는 사약서원이 미강서원이 마전군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그 호가 미수였잖아요. 미가 눈썹을 미라고 하는데 미수라는 말은 눈썹이 긴 늙은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강서원은 미자를 이제 그 뜻은 다릅니다만 차자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주의 미천서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눈썹 미자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그 미수라는 호를 기념해서 지어진 그 서원들입니다. 또 문정에는 시호도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그 무덤입니다. 왕징에 있어요. 왕징에 이제 왕징은 그 18개 리 중에서 법정 리 중에서 7개의 리가 지금 북한 영토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11개 법정 리 중에서도 사람은 3개의 리에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부 다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쉽게 좀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시려면은 연천군에서 미리 허락을 받고 답사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가셔서 절차를 밟아야 되긴 합니다만 그 덕분에 오히려 무덤은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강화도에 가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왕이 보는 그 어람 의교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어람 의교가 있는데 그 어람 의교가 프랑스의 약탈당해 병인양요 때 이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었는데 우리 박병선이라는 그 우리 여류 학자가 그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면서 이걸 찾아내요. 우리 정부에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강화도에 보관돼 있다가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그 의궤가 다 지금 그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실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걸 찾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가 그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고속철도 건설하면서 그 당시 이제 철도 건설 기술이 세 나라 있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이었어요. 일본 애들 것처럼 이거 제해버리고 프랑스냐 독일이냐 조건이 똑같았어요. 기술 이전해주고 자본도 대출해준다. 근데 일부러 그 김영삼 대통령이 밑대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당신 나라 줄 테니까 그 의궤 돌려달라. 그래서 의궤를 돌려받아 왔는데 그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장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그 파리 도서관의 사서한테 하나 가져와라. 지금 어쩔 수 없으면 일단 한 권 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고 곧 보내겠습니다. 그때 그 사서가 가져온 그 의궤를 이번에 드려라. 이 사서가 붙들고 이거 왜 줘야 됩니까? 주려면 줘. 못 줍니다. 붙들고 안 주는 거야.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 빚을 뺏어서 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남의 나라 문화재지만 그 정도로 아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만일에 그때 의궤가 프랑스에 약탈당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손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어진이에요. 어진. 왕의 그 많은 어진들이 6.25 사변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 미수 선생님의 묘역도 이게 왕직면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 안에 있으니까 잘 보존이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뭐 어떤 꼴을 당했는지 모르죠. 왕릉도 막 이게 뭐 침탈당하는 판인데 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좀 다닐 수도 있는데 전에 얼마 전에 좀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잘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운 그런 일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묘역이 잘 정비가 돼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은거당 터입니다. 은거당이라고 아까 말씀 숙종이 조선 왕실 전체를 거쳐서 왕이 신하에게 집을 내려준 것은 3건밖에 없다. 사례가 황희정성에게 줬고 오리정성에게 줬고 우리 미수 선생님에게 내려준 은거당. 나는 왕의 은혜 속에 산다. 은거당. 터만 좀 남아 있습니다. 은거당 터 표시고요. 삼척에 가시면 미수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삼척 사람들은 그 1차 예성에 지고 삼척 부서로 좌천되어 온 미수 선생님이 자꾸 홍수가 나는 거야. 바닷물이 넘어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척주 동협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데 줄 직접 써가지고 이 비석이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척주 동협이 자체를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제사 지내고 있고 또 동해안 일대에 많은 그 영남 남인들은 이 척주 동협이를 다 탁본해가지고 집집마다 모셔두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수해가 나지 않는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 지방에서는 미 선생님이 일종의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섬겨지는데 이 삼척 미수사는 바로 우리 허 선생님을 제사 지는 사당입니다. 이거 바로 거기 제사 지는 장면이고요. 삼척 미수사 제사 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삼척 향교에서는 별도로 또 그 미수 체험을 별도로 지냅니다. 아까 보면 미수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수 선생님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고, 요거는 삼척 향교에서 제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연천문화원에서 또 미수 문화제를 벌써 14회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고 우리 연천 그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애를 쓴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 선생님을 삼척이나 다른 데서 그 봉행하고 현천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에요.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엊그제 우리 우리 윤정로 씨 와 계십니다만 그 양주의 그 문화 담당 과장 만난 자도 그랬어요. 자꾸 양주의 축제 무슨 뭐 꽃 축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양주에 숱한 인물들이 있는데 연천 좀 봐라. 연천 미술문화제 하지 않느냐. 양주에서도 좀 이렇게 양주의 인물을 현청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공감을 해 주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연천은 애를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게 좀 전체적인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은거당에 관한 설명입니다. 살던 연천집이 화재로 소실되자 그래서 촌가에서 머무는 걸 알고 있는 왕이 이걸 승지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집을 지어줬는데 부지는 3,000평이었다라고 좀 있습니다. 미수 허목이 지은 은거당은 아주 독특해서 특히 정원이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이곳을 찾아본 많은 사람들이 남긴 그 기문이 있어요. 은거당이 완성된 후에 당호를 수고 은거라고 하여 괴석원 10,000원대의 정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괴석과 희목들을 심어서 즐겼다 그러는데, 이것이 6.25 사건 때 다 버리고 말았어요. 다 아무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간제 최규사라는 분이 여기를 찾아가 보고 쓴 감상문의 1절입니다. 세 칸의 띠집이, 그러니까 초가집이 숲속 그대로 있었는데 넓은 뜰하고 한 모퉁이에는 뾰족한 돌무더기를 모아서 금강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와유라고 합니다. 와유. 작은 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강산처럼 만들어. 금강산 아니죠.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금강산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누워서 여행을 한다. 와유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위에는 이끼무늬가 어룽되고 그런 사이에 전서글씨를 새겼으니 제법 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방 안에는 쓸쓸하게 다른 물건은 없었고 더부룩한 눈썹에 섬긴 수염은 청관 골상이 마치 깡마른 학의 모습 같았다. 눈썹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살아생전에 은거당에 계시는 미수 선생님을 찾아뵌 간제 최규서가 묘사한 글입니다. 나중에는 미천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점 밑자를 쓴 것인데 왜 천자를 썼냐면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천서원 앞에 그 하루는 거기 가본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원으로 있을 때 찾아갔었는데 그 동네에 우물이 없었다. 우물이. 그래가지고 이 어린 미 선생님이 여기를 파봐라. 그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팠더니 정말 우물이 나왔대요. 다시 한번 어린 아이가 여기를 파봐라. 그래서 팠더니 우물이 나왔대. 좀 놀래라고. 어린 아이가 그냥 여기를 파봐라 했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천자를 쓰니까 미천, 미수가 판 우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물이 미수 선생님이 파봐라. 그래서 팠더니 우물이 나온 그 우물이야. 지금 물 잘 나온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우리 허 선생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연천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미수의 사상과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종합했다. 퇴계의 학통과 남명학도 각각 한강 정구에게 이어지고 그 한강 정구의 수제자가 미수 허목이고 그 미수 허목이 이후에 이제 성모 이익이라든가 여러 명의 학통이 이어지는데 특히
실학자들이 이어져서 미수 허목의 학통은 실학파의 어떤 그 시조처럼 되어 있다. 중간 존재. 기존의 성리학통을 다, 특히 퇴계학통을 다 종합해서 실학으로 넘겨줬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학적으로도 뛰어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어서 그 서당파도 섭리했고 이것이 실학으로 이어진다.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는 탈주주학적인 성향을 가진 유학자였다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철저히 주자 중심에 주자가 해석한 것은 토시안으로 틀면 안 된다. 그대로 우리가 기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송시열의 주장이에요. 아니다. 왜 주자만 학문을 해석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반성리학까지는 아닌데 탈주자, 탈성리학, 성리학적인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양명학도 있었고, 왕양명이라는 사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그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실천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증리 대신에 어떻게 정했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주 리와 기로 되어 있다. 리와 기가 발전해 가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전진해 간다는 그 삶에 벗어나 가지고 아니다.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실천을 중시합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곳에 공자님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공자님 선생님 오늘 우리 처외삼촌 제삿 날인데요. 우리 처외삼촌 전 잘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고 준지도 오래됐고 또 우리 처도 별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바빠요 오늘.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공자가 지내지 마라 그랬대. 조금 더 다른 놈이 찾아와서 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처외삼촌 제사인데요. 우리 처외삼촌 난 본 적도 없고 우리 처하고 친하지도 않고 나는 바쁘거든요. 그래 제사 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지.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선생님 일관하십시오. 앞에 똑같은 경우인데 앞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왜 제사 지내라고 합니까? 공자가 뭐라 그럴게요? 앞에 놈은 애당초 제사 지낼 마음이 없어서 허락받으러 온 놈이고 뒤에 놈은 그래도 제사 지내야 되겠자고 허락받으러 온 놈이야. 그래서 지내지 말아라 지내라 그랬다는 것이다. 이게 성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양명학이 이제 들어오는데 양명학은 애당초부터 성리학과 부딪혔기 때문에 아예 배척됐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조선에서는 강화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양명학자들이 이제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받아들여요. 일부를. 그다음에 서양의 그 학문들 심지어 천주교까지 받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증학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학문 체계 모색하는 단초를 바로 우리 미수 선생님이 열었다. 이런 것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핵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이분의 최재공이 말하기를 우리 학문은 본래 계통이 서 있어서 퇴계획은 우리나라의 공자로서 그 도를 한강에게 전해주었고 한강은 그 도를 미수에게 전해주었는데 성호는 미술 사사한분으로 보세요. 퇴계, 그다음에 한강, 그다음에 미수, 그다음에 성호. 성호가 이익이라는 분이에요. 안산에 계셨던 분이고 중농주의적 실학을 거의 이제 기초를 만든 분이고 이 중농주의 실학을 완성한 분이 이제 여유당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통이 정리가 됐다고 최재공이 이제 설명을 하는 미술을 통하여 회퇴의 학통이 전체 이어지고 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저서가 기언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미수 기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병면의 저서입니다. 방대한 저서가 있는데 46. 이거 지금 미수 기원을 하나로 모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안에 무슨 기행문, 그다음에 무슨 산행기, 그다음에 그 자기네 학문적 견해, 편지, 상소문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허목의 기해진 글씨가 중요해서 이 허목의 글씨를 미수전, 전선대 미수가 쓴 글씨지 미수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속칭 뭐라고 한다 그랬죠? 미수 허목의 전체 올챙이체라고 한다고. 기억나세요? 안 넣어도 할 수 없고. 여기 바로 문제의 척주 동해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척이 좌천돼 있을 때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직접 써서 세운 비석입니다. 삼척은 최고의 보물을 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제1계경이라고 하는 글씨예요. 아주 굉장히 활달하고 뭔가 그 법첩에 머물지 않은 굉장히 활달한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탈에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학봉 종택의 윤은장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운전각에는 그 집에 설리는 글씨인데 보면 이게 미수 선생님의 바로 글씨체입니다. 꼬불꼬불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미수전이라고 점차게 부르지만 속칭은 올챙이체라는 글씨체입니다. 마찬가지 이분의 전서체예요. 정말 동서고금에 볼 수 없는 독특한 글씨체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거 지금 현재 나중에 그 미수 선생님 글씨가 세 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세 개. 요 이제 요 하회 마을의 충효당. 하회 마을 가시면은 종가가 두 개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하회 마을은 그 하회 유신의 그 집단 동종 마을이잖아요. 그 종가가 두 개 있어. 종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회 유신 마을의 하회 마을의 가장 대표님은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죠. 그렇죠? 그분의 종가가 충효각이에요. 충효각이에요. 경주 최씨 최부자 집의 둘째 딸이 여기 시집가 있어요.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최희라고. 그런데 이 유성룡 선생은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제가 종손이니까 그분을 또 종손을 모신 조가 따로 있어요. 유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집이 계속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하회 마을 출신 사람들은 서로 어느 계통이냐, 유성룡 계통이냐, 유운용 계통 서로 그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고, 그렇죠? 유시민. 그다음에 영어 배우 유시원이 있죠. 유시원은 유성룡 계통이고 유시민은 유운용 계통이에요. 사이가 별 안 좋아 두 집이. 이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세 개의 글씨가 있는데 함취당, 애민우국하고 편직을 세 점 요게 함취당에 쓰고 이 세 글씨가 얼마 전에 우리 미수선생님 글씨인데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봉화 닥치를 가시면은 청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이거 굉장히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닥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미 선생의 청암수석이라고 하는 청암수석이라는 글씨체가 이제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암정입니다. 경치 좋아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정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1년 동안 우리 연천문화원과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연천의 역사에 관해서 24강짜리 강의를 했고 또 특별히 특강을 또 만들어 주셔서 강의했습니다. 연천과 만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방금 우리 국제연맹 의원인데 또 내년에도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또 공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천의 문화유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좀 의미 있는 강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